자, 잘 나가던 엘리트 부장검사와 돈 좀 만지던 사업가의 어긋난 우정. 지난해 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폰서 검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어치 술 접대 그리고 금품을 받고 수감 중인 친구의 지인의 편의를 봐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친구에게서 받아 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판결로 석방이 됐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에서 모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네. 자, 오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가 친구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이 판결이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된 겁니까? 일단 제가 액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향응이 2,400만 원입니다. 네. 술값이라든지 그 2,4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3,4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검찰이 뇌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심에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정도만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향응은 1,200만 원의 유죄, 그 다음에 3,400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건 입증이 잘 안 되니까 네. 계좌로 받은 건 1,500만 원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이제 징역, 실형이 나오는 건데 네. 이번 2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 유죄가 나도 술값 1,200만 원 중에서는 998만 원 정도만 유죄가 나온 거죠. 뭐 그건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1,500만 원을 계좌로 받아서 이것을 뇌물이다라고 1심에서 봤던 것을 전부 다 무죄 선고한 겁니다. 아, 그 무죄 이유는 뭐냐면요. 빌린 거라는 거죠. 어허. 뇌물이 아니라 빌린 거다. 친구한테 빌린 근데 이게 돈이었다. 그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네. 문자 메시지를 봤더니 네. 김영준 전 부장의 친구에게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갚겠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는 변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돈을 받은 김 씨가 김 부장 검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야 네가 빌려준 돈 이런 표현을 계속 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 준 사람도 빌려줬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둘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로 받은 뇌물을 볼 수 없다고 본 거죠.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 빌려준 돈. 이런 메시지 표현을 봤을 때 뇌물이 아니라 이건 진짜 빌린 차용금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빌린 돈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네. 자, 이번 코너부터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영준 전 부장검사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녹취, 과거에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김영준 전 부장검사가 직접 집행유예라는 말을 언급했던 전화 녹취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너 나랑 30년 친구라고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내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너도 잘못 얘기하면 나는 더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라도 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기각이 되든 아니면은 나중에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나오려면은 손발이 풀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과거에 이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람들의 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일 중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내연녀,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그 여성의 집값, 용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친구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친구가 마치 집사 또는 부하 직원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 이들에게 오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선릉 확정, 아마 이게 내연녀의 오피스텔이 있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2016년 1월경 입주할 것 같다. 이달 말 생일이니까 계약해주면 선물로 주고 또 일 안 하게 하고 타이밍 좋겠다. 고마워 이 친구 이런 얘기를 보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친구는 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서 계약할까 아니면 내연한테 돈을 보내줄까. 그리고 그 위에는 구체적으로 또 광진구 땡땡땡이라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내연녀의 용돈까지 친구가 다 이름에서 보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건데 송금할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의를 했네요. 이 사건은 어떻게 기소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연녀 이제 오피스텔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각종 생활비 이걸 이제 내연녀한테 보내주게 한 걸 그걸 이제 검찰은 김영준 전 부장의 친구한테 받은 뇌물이라고 본 건데 재판부는 김영준 부장이 빌린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영준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저녁 내연녀 불평 못하게 해버리고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무슨 네.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예. 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깨끗하게 이제 오늘까지 집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마무리 딱 찍어가지고 내연녀한테 뭐 보여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내일 계약을 해 뭐 이런 거요. 그때 사업가 친구가 내일 은행 시간 전에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다음 게 문제인데 네. 돈 보내놓고 이야기 끝내려 했는데 거짓말처럼 되면 말빨 안 먹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김 부장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 내가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 나중에 그렇죠. 개업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송금은 뭐 회사 이름으로 들어가면 내가 준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송금 명의를 네 회사 이름 말고 다른 명의로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자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얘기가 오광고로 가서 2심 법원은 차용금이라고 본 건데 네. 문제는 저 부분이에요. 사업가 친구야 비자금으로 처리해야지요. 내 차명 계좌로 옮기고 처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뭐 내연녀한테 집 사주게 돈 좀 빌려줘. 그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왜 차명 계좌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이것은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고 네. 뇌물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 네. 1심 법원도 저런 부분들 돈을 빌려주고 차명 계좌를 쓰고 다른 명의를 쓰고 이게 일반적인 돈 거래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차용금이 아니라고 뇌물로 본 건데 네. 어쨌든 2심 법원은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변제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네. 차용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는요, 수상한 거래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공천, 총선, 뭐 이런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유준 기자? 네, 일단 이 김형준 전 검사가 굉장히 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이나 그 이후에 검사장 승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친구에게 처리를 부탁합니다. 네. 친구 좀 알아봐주라. 땡땡 토지 매각하려 했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진경준 검사장 파동부터 농지 문제는 100%부터 증여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네. 또 총선에 나가려고 해도 공천부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러자 뭐 사업가 친구는 내게 매각하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녁 뉴스용 방송 5개에서 인터뷰 내일 조간도 좀 나온다고 하네. 이제 연말에 차장 승진해야지. 그래 차장 가야지. 차장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준 전 검사는 그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장인어른이 정치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김 전 검사의 부친도 정치 활동을 좀 했었죠. 네. 그런 등등이 있어도 아마 본인도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정치권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른바 좀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아마 아까 정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오늘 재판 판결에서요, 김영준 전 부장검사가 묵묵히 직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찰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국민자 형의 집행유예보다 아마 차용금이 무죄가 나오는 거 부분에서 아마 국민 감정이 조금 어긋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무죄로 판단한 이상 집행유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향은 998만 원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값 998만 원을 가지고 징역 2년, 3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형의 형평성상. 그리고 이제 징역 1년인데 지금 1년에 집행이 2년인데 10개월 정도 수감했으니까 2년 있다 만기 출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석방하고 집행유예를 2년 동안 묶어두는 게 낫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형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 양형이 그렇게 나오게끔 했던 그 1,500만 원을 뇌물로 보장과 차용금으로 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조금
비판을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김영준 전 검사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법을 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 친구야 나한테 빌린 걸로 하자. 네. 내가 문자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보내고 저 친구가 네가 빌려간 내 돈 이렇게 문자가 몇 번 오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내용상으로 과연 요거 외에 다른 부분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을 실제로 빌린 것으로 봐야 되느냐. 네. 아까 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보면은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 내 차명 계좌로 옮긴 뒤에 그렇죠. 보내줄게. 네. 뭐 이런 대화가 또 오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빌려주는 거라면 이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네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15 뽑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